미국이 신용등급을 강등당했습니다. 2011년도와 같이 마이너스 18% 폭락이 반복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엄청난 기회가 될까요? 지난 새벽 무디스가 미국 신용등급 최고 등급을 박탈합니다. 2011년도에 처음으로 이런 사태가 나타났을 때 전후로 18% 정도 빠졌고요. 하향한 그 다음 날에는 마이너스 6.6%가 빠졌다. 지수가 이만큼 빠졌다는 거는 개별 종목은 수십 퍼센트 하락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최대. 그럼 이때와 현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때는 신용등급이 최고 등급이었다가 한 계단이 처음으로 내려갔던 구간이었죠. 이때는 부채한도 협상, 그리고 정치적인 교착 상태, 그리고 유럽 재정위기로 부채 리스크 확산 우려가 있던 시기였어요. 상황이 지금보다 안 좋았다는 거죠. 자, 자세한 신용등급 강등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만 이 영향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다음에 증시 시나리오와 대응 전략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원인은 재정 적자다. 최고 등급에서 이번에 무디스가 국가 신용등급 한 단계 내립니다.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 사실 3대 신평사, 피치, 무디스, 스탠더드 앤 푸어스. 미국은 원래 최고 등급이었다가 먼저 S&P 11년도에 최고 등급을 박탈당합니다. 그때는 첫 최고 등급 박탈이었기 때문에 충격이 굉장히 컸죠. 그리고 그 다음에 23년도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들. 피치가 스탠더드 앤 푸어스에 이어서 신용등급을 하나 내린다. 그리고 이번에 25년도 5월 오늘 새벽 최고 등급을 박탈한다. 이제 3사 모두 최고 등급에서 그 아래 단계로 내려간 거죠. 피치랑 S&P는 원래 아래 단계였지만 무디스만 최고 등급 유지하다가 이번에 같이 내린 것이다. 이게 모든 게 그렇듯이 처음이 중요하죠. 처음의 충격은 크다. 하지만 이게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가 되면 그 영향은 희석된다는 거예요. 이 신용등급이 빠진다는 것은 일단 원인은 부채 증가, 재정 적자가 원인이라고 밝히지만 지금 국채금리가 최근에 많이 올랐었다가 안정이 조금 됐다 다시 올랐는데 이렇게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미국이 감당해야 할 이자 비용이 늘어난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런 무디스의 신용등급, 최고등급 박탈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슈다, 공작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죠. 사실 이 최고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은 얼마 없습니다. 이게 AA 플러스라고 나쁜 게 아니에요. 웬만한 선진국들 다 AA 플러스다. 그리고 다 최고 등급인데 하나가 한 등급을 내린 거랑 전부 다 내렸는데 버티고 있던 게 내려온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타 신평사들과 맞춰진 것이다. 그냥 이번 이슈는 3대 신평사 신용등급이 동일하게 맞춰진 것에 의미를 두면 되는 것이고 큰 영향은 사실 없을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최초 신용등급 강등이었던 2011년도에도 전후로 충격은 있었지만 중기적으로는 결국 상승했다. 그리고 현재 미국 국채를 대체할 안전자산을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미국이 지금 얘기가 많다고 하더라도 최대 강대국 미국의 국채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 증시 흐름을 보게 되면 정말 급반등이 일어났죠. 최저점에서 S&P 500 무려 24% 급등. 한 달 만에. 특히 이번 주는 관세 불확실성 해소, 미중 관세 유예 90일, 그리고 관세율 인하, 시장이 제일 우려하던 부분이 해소가 되었죠. 그리고 중동 돌면서 대형 빅 호재들, 이슈들 많이 터졌죠. 특히 엔비디아의 향후 가이던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계약건들도 있는 만큼 나쁘지 않다 상황이. 그리고 중요했던 1, 2, 3, 4, 5파, 대파동 상승 5파, 이 시나리오의 변경 1차 변곡점이었던 200일 이평선 이탈하고 리테스트하고 다시 빠진 것인데 이번에 다시 돌파했다. 자, 이런 이벤트들로 이번 주에 강한 반등, 그리고 시장 불확실성 해소, 리스크 온 모드가 가동되었다. 안전자산 선호에서 위험자산 선호로 넘어가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특히 미장 같은 경우는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기존 주도주들, 성장주, 빅테크 강세를 보였고요. 국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삼성전자도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운송, 해운, 그리고 그 외에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의 선별적인 강세가 보여졌다. 이번 주는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호재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이 불확실성이 지금 많이 해소된 부분이다. 정고점 인근까지 올라온 거죠. 자, 제가 어제 제 스터디 멤버십을 통해서 현재 주가의 파동을 통한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근처에서 현재 3파동 나가고 있고 가장 빠르고 강한 상승 나가는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실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굉장히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간다. 실제 3파동이 나가고 있는 구간이고 어제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시나리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중파동이고요. 빨간색은 소파동이다. 자, 이거를 확대한 겁니다. 4시간 봉인데 14일부터 현재까지. 지금은 이 소파동, 자, 여기서 잠깐 올렸다 빼던가 아니면 바로 뺐다가 그 다음에 다시 상승하던가 둘 중 하나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경로로 가고 있죠. 물론 제 생각보다는 살짝 덜 오르긴 했는데 일단 이 경로로 움직이는 걸로 보여진다. 자, 그렇다면 이 의미가 어떤 것일까? 단기 예상 경로를 살펴보면 어떤 경우로 보든 간에 조정 가능성이 있던 자리였다. 여기서 바로 조정, 여기서 바로 조정이 이렇게 나오던가 아니면 말씀드린 시나리오처럼 올렸다 빼던가 지금 이 시나리오로 갔는데요. 어떤 경우든 조정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 어쨌든 3파가 중파동 3파 1, 2, 3파가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거나 끝났거나 둘 중 하나인데 시나리오별로 조정폭만 다를 뿐이다. 이게 소파동 4파 조정이라면 지금 조정이 이 조정 끝나고 상승하는 것이고요. 3파가 끝나더라도 조정이 조금 더 깊게 나오고 그 다음엔 또 간다. 결국 어떤 경우든 조정폭의 차이만 있을 뿐 그 다음은 재상승 시나리오다. 이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똑같이 재상승 나간다. 그리고 이번 상승은 강한 상승이다. 빠르고 결국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파동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내가 짤 수 있다는 것은 항상 높은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내 시나리오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어떤 경우에는 시나리오가 두세 가지로 다소 많아질 수 있지만 때로는 시나리오가 한두 가지 또는 한 가지로 좁혀지는 구간이 왔을 때 굉장히 큰 신뢰도를 가지고 가능성 높은 향후 주가 움직임을 예측해서 베팅해 볼 수 있는 자 이런 자리였죠.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아마 이 정도 구간이었던 것 같은데 현금 투입 그리고 최애 바닥권 레버리지 전환 여기서도 마찬가지였고 결국 이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는 그 근거는 파동이다. 지금도 미리 조정의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다면 이 경로를 통해서 내가 언제 어디서 팔고 어디서 다시 살 것인가 얼마나 살 것인가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대로 갔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번 신용등급 강등 쇼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조정은 매수의 기회입니다. 다만 현재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조정폭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아마 이거는 월요일장, 화요일장 하루나 이틀 정도만 보면은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올 겁니다. 굉장한 무기이자 주가를 가능성 높게 상당히 경우의 수를 좁혀주는 시나리오로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무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파동이다. 파동 강의 안 들으신 분은 꼭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결국에 이번 조정은 신용등급 강등 때문이 아니라 조정이 한번 나올 타이밍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것은 2011년도 그리고 2023년도 이때 한 단계 내려갔기 때문에 진짜 충격은 이때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는 쫓아갔던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남아있던 한 군데가 키 맞추기 한 것이다. 큰 의미는 없다. 추세를 다시 하방으로 엄청나게 끌어내릴 그런 이벤트는 아니고요. 다만 조정이 나온다고 신용등급 강등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다소 부적절하다는 거죠. 단기 과열, 단기 급등 여기에 따른 정상적인 조정 범위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오히려 맞다. 2011년도 첫 강등에 비해서 무게감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나리오별 조정폭의 차이만 존재할 뿐이다. 지금 이게 장 막판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터진 다음에 시간 외에서 빠진 거예요. 그게 반영된 주가 움직임인데요. 사실 S&P 500이라 이 정도인데 나스닥 기준으로는 조금 더 빠졌다. 하지만 조정이 시나리오별로 조정폭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결국 조정 후에 다시 상승이 나간다는 시나리오는 변하지 않는다. 결국 분할 매수의 기회로 삼는 그런 이슈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 대응 전략을 어디에 두고 어떤 시나리오로 갔을 때 어디서 얼마를 베팅하고 어디서 매도하고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비중 조절하고 향후 시나리오가 이런 것들이 유력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 시나리오가 틀린다면 어떻게 내가 대응할 것인지 이런 맥점을 찾고 어디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기준이 투자자에게 반드시 필요한데 그 기준은 바로 파동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제 파동 강의 2기 오픈했으니까요. 고정 댓글 통해서 꼭 신청해서 들어보시고요. 많은 분들이 이미 수강하시고 큰 효과, 실력과 노하우에 상향을 이뤄내고 계시다. 이런 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익이 이런 형태로 올라갈 거예요. 제 스터디에서 같이 파동 분석 공유하면서 집단지성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빨리 참여하셔서요. 함께 공부하고
함께 위기에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상승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